가기사는 증시 극독이.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도 두 번째로 제가 혼자 진행을 하는 시간인데요. 시장은 계속 불안감에 의한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IT 섹터 위주로 그렇고요. 떨어질 때는 이제 IT 위주로 좀 많이 팔다가 시장이 회복할 때는 IT 위주로 순매수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수급이 좀 확대가 되면서 IT의 낙폭이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기술주 위주의 지수 상승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 업체들에서 전반적인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회복 국면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회복되면서 기술주의 독주가 앞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AI가 뭐 끝난 건 아니니까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기술주들의 독주가 예전보다는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딱 그런 모습의 축소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3% 0.2%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장 중간에는 코스닥은 1% 가까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IT 위주로는 더 많이 떨어진 막 6, 7%씩 빠진 회사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오늘 한 4천억 가까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고 기관이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중간까지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장 후반에 오후 들어서는 코스닥에서는 전부 다 커버를 하면서 순매수는 거의 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만도 오늘 0.25% 정도 소폭 하락에 그쳤고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일본은 0.47% 상승했고 홍콩 상해는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 보면은 사실 어제 S&P 500도 0.3% 하락했고 나스닥이 0.8% 정도 떨어지면서 지수는 별로 큰 폭이 없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급등락한 종목들이 좀 많았고 특히 IT 쪽의 부진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놀라웠던 점은 코스닥에서 시총 1위가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BM에서 알테오젠으로 시총 1위가 바뀌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위에 등극을 하면서 알테오젠이 장중엔 6%까지 수급이 확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오늘 딱히 그렇게 뭐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단순히 이제 시총이 바뀌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렸다가 그게 조금 다 빠지면서 한 0.8% 상승해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BM이 2% 하락하면서 시총 1위는 계속 바뀐 채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업종이 1위를 기록했고 어제에 이어서 지역난방공사가 오늘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 상승을 했고요. 4분기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죠. 기업가치 재고만 하면 이렇게 상당히 좀 PBR이 거의 뭐 빵에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기업가치만 재고를 하면 밸류업만 하면 재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그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 때문에 오늘 3% 상승을 했고요. 기계 섹터에서는 이제 두산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두산 지주도 그런데 두산 밥캣도 5% 상승, 두산 로보틱스 4%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도 2.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합병 관련해서는 여전히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고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를 2차로 이제 요구를 한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진행이 계속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정밀 섹터가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하락세를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가 2.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에서는 이제 해운주들 소폭 빠졌고 어제 좋았던 항공주들 오늘 소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밸류업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뭐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한 3%대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4%나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은 사실 빠질 때는 코스닥 전반적으로 다 빠졌었는데 오후 들어서 회복할 때는 바이오, 화장품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많이 회복을 했죠. 오늘 알테오젠이 1위를 기록을 했고 2위가 에코프로 BM, 3위가 에코프로, 4위 HLB, 5위가 엔캠, 6위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상위 시총 상위주들을 다 쓸었는데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주사로 놓던 거를 이제 피하 주사로 제형 변경해주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미약품 예전에 이제 임상 같은 임상 1상, 2상, 3상 통과해서 기술 수출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머크하고 이제 머크의 매출 한 50%를 키투르다 항암제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항암제의 제형을 변경하는 독점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올해 9월에는 이제 3상 종료가 되거든요. 이 결과가 혹시나 잘 안 나오면 뭐 주가가 빠지겠죠. 이때가 뭐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고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좀 코멘트를 하시기도 했는데 상당한 기대감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3상 종료가 되면 예상 승인은 내년 한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커버를 해주시고 계신데 성공 확률은 이제 90%로 키투르다 SC 제형에서 들어오는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입이 26년에는 4천억, 27년에는 8천억 정도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향후에는 굉장히 많은 로열티 수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총이 막 17조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요거 들어서 반등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VT의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금요일 정도에 금요일 정도에 한 틱토커가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4일 만에 조회수가 1,4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글로벌리 인기가 여전히 많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현상인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립스틱 판매량이 1억 개를 돌파했다라는 보도도 같이 나오면서 수급에 좀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CNC 인터내셔널은 상당히 좀 세워진 지는 오래된 회사인데 미국 인디 브랜드하고 이제 립스틱 계약한 이후에 좀 글로벌로 굉장히 판매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400개 이상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VT가 한 4% 상승을 했고 CNC 인터내셔널도 7% 정도 상승을 했고 대부분 화장품주들 오늘은 소폭 상승을 있었습니다. IT 위주의 반등이 좀 못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우려가 상당히 좀 시장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어제도 사실 이제 한국 증권사들 여러 한 4개 정도 언급을 해드리면서 그 중에 3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의견을 내주고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BOA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과소평가된 리스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이 주가지수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주가지수의 주요 동인이었고 실적에 대한 실망은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이 잠재적인 하방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불확실성 우려는 여전히 뭐 글로벌리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큰 상태이고 전 세계 투자자가 수요일 밤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수요일 밤에 발표될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미스해도 상당히 많은 좀 이목이 쏠렸기 때문에 큰 폭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누구나 하고 있는데 또 또 우려가 상당히 좀 크고 선반영이 되면 또 막 기대만큼 엄청난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만 이제 희한한 건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로 인한 반도체주 선 매도가 엔비디아한테는 덜 나오고 있고 한국 시장의 반도체 업체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좀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엔비디아가 좀 실적 미스하면 엔비디아는 실제로 빠진 게 없고 거의 뭐 신고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반도체는 좀 선반영을 좀 미리 했기 때문에 조금 그보다는 좀 낙폭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이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된 AI 사이클의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렇게 하방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BNK 증권에서는 내년도 엔비디아의 HBM 수요가 예상보다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 해줬습니다. 현재 GPU 2개와 HBM 8개가 탑재되는 B100 대부분과 B200이 지나친 전력 과소비 지적에 따라서 출시가 취소되고 B200A로 변경이 될 전망이다. 근데
이 B100 같은 경우에는 HBM 8개가 탑재되는데 용량은 192기가고요. B200A에 들어가는 건 HBM 4개인데 144기가입니다. 192에서 144로 줄어든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내년도 HBM 수요량이 축소되는 건데 이건 AI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소식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이닉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8단 대비해서 12단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월 달에 엔비디아 인증을 받더라도 퍼포먼스 문제로 블랙웰에는 공급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25년도 마이크론이 캐파를 확대하는 것도 제한적이라서 하이닉스의 HBM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목표가를 내렸는데 HBM 시장에서는 뭐 우려는 있지만 실적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다만 일반 메모리 시장은 조금 피크아웃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낸드와 모바일 시황이 피크아웃을 치고 연말부터는 가격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서버는 내년 초부터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된다 하면서 목표가는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그래도 현재 주가보다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향은 시켰고요. 메모리 수요 둔화에도 실적은 이어가겠지만 목표가는 PBR 2배로 멀티플을 조금 하향했던 게 목표가 하향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수요 둔화에 대해서 BNK만 지적을 한 건 아니고요. 한트도 오늘 지적을 했는데, 최근 TSMC와 브로드컴의 하락과 이 메모리 3사의 하락 이유는 다르다. 이 모바일향 재고가 증가하면서 D램 ASP 하락 우려가 확산되는 게 메모리 3사의 주된 하락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HBM 실적은 이미 추정치에 많이 반영을 해서 높아진 상태인데 모바일 중심의 일반 D램 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거론을 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론이 재고 축소를 위해서 모바일 중심의 가격 인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반 D램 업황에 대한 확신이 메모리 업체엔 더욱 필요하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메모리 3사 중에는 HBM 비중이 가장 높아서 실적 방어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최선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외에 뭐 다른 증권사들에도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들 목표가는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하향된 종목만 해도 뭐 STI, 이오테크닉스, PSK, 뭐 하나마이크론, 넥스틴 여러 종목들의 좀 목표가가 내려가고 있고, 오늘 하이닉스도 목표가를 좀 내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좀 안 좋은 IT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안타에서 LG화학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에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3개 분기 연속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 2,600억 정도 나왔고요. 2분기에는 4,000억 나왔는데 3분기에는 6,700억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률은 5.3%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부문별로 보면은 기초소재, 이 화학 분야가 400억 정도, 첨단 소재가 2,000억, 배터리 부분이 4,650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부분은 전분기에는 1,975억 정도, 2,000억 조금 안 되게 했는데 3분기에는 4,600억 나온다고 하니까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배터리 부분 회복세가 굉장히 뚜렷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특히 양극재 부분만 보면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까지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고가 원재료 투입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배터리의 과잉 공급, 영업 현금흐름 부족에 따른 재무 부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PBR은 0.75배, 코로나 때 저점이 0.96배인데 이때보다도 좀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LG화학 오늘 많이 반등을 하다가 그래도 상승폭은 좀 반납을 해서 0.6% 상승으로 끝났고요. 자회사 이제 LG엔솔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0.4% 떨어졌지만 지금까지 며칠 연속으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2차전지가 이제 바닥을 다 다지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서 최근에 리포트도 좀 반등을 뭐 업황이 딱히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증거는 없지만 이제 주가상으로는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분위기의 리포트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SDI도 1.8% 상승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3% 정도 올랐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오늘 주총에서 이 합병안이 통과가 된 영향이 좀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7월 달에 독일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37% 감소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국도 큰 폭은 아닐지라도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뭐 결국 결론은 최악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사실 뭐 업황이 바닥을 지났다라는 거는 광물 가격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광물 가격은 여전히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니켈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광물 가격의 반등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 시장에서 관심은 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바닥을 다진 것 같아서 업황이 돌아서는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여전히 업황에 대해서 보수적인 견해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할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전기 사용이 이번 여름에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21년에서 23년까지 누적 적자가 43조 원 쌓였는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은 여러 번 추진을 해왔습니다. 6차례 인상을 해서 작년 3분기부터 역마진은 벗어났고 하지만 여전히 부채가 좀 많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연간 4조 원 정도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한 2조 원 정도 이자로만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전기요금 앞으로 인상한다고 하니까 뭐 정상화될 거 기대감을 좀 반영해서 주가는 좀 먼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면 원화가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 전력 구입비 등등의 이제 여러 비용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테마성인데 방통위에서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음란물 요거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 딥페이크로 좀 음란물이 좀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회 문제로 굉장히 되고 있고 심지어 뭐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고 이제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CU박스, 한빛소프트, 센즈랩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가 상당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지만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이런 부작용들은 반드시 좀 해결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은 뭐 지수상으로는 뭐 0.23% 뭐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개별 업종으로 보면 IT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좀 긴장된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네요. 목요일날 한국 시장으로는 목요일날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무난히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